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축 아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축 중에서는 사실 5구 타입 중에 살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5구 타입보다 좀 작은 평형을 갖추고 있는 신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곳이 이제 달푸힐이라는 곳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수송 거라고 했을 때 또 떠올릴 만한 곳이 뭐 청라운동역, 남산동이라든지 죽전역의 감삼동이라든지 뭐 두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떠올릴 건데, 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기존의 공시가격 1억 이하에만 취득세 중과 배제되었던 기준이 지방주택에 한해서 2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대구에는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가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2일 오후에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고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 될 건데, 몇 번째로 사든지 간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의 목적은 뭐 일단은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의 비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Q&A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가주택 기준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지방의 범위는 말했는데 기존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정비구역으로 잡혀 있는 곳들은 아무리 1억 이하여도 예외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 제외됩니다. 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요 단계쯤 되면 행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단계부터는 이제 예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살 때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공시가격 2억 이하라고 했을 때 다 괜찮다. 다 이제 기본 세율만 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제 입장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질문이 있네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뭐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문의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법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법인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냐, 뭐 이런 측면인데, 역시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한다, 2억 이하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대구에서 요런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 찾아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단 수성구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뭐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되려면 일반 매매 가격 기준으로 3억 이하 정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또 이제 구축 아파트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황금캐슬 골드파크라든지 아니면 메트로 팔레스, 이런 것들이 뭐 그래도 2000년대 초 아파트들이면서 이제 대단지들인데, 84 타입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59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능할 게 있을까? 캐슬 골드파크는 59 타입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2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메트로 팔렛은 5구 타입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역시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구축의 대명사, 조금 입지가 좋은 곳에 만촌우방 1차,
여기가 이제 5구 타입이 구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른 평형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역시나 2억을 좀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 90년대 아파트 중에서 좀 입지가 괜찮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청구 성조 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성 보성 타운 5구 타입들은 공시가격 2억 이하인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구를 기준으로는 한 90년대 5구 타입 아파트 아주 상위 입지는 안 되고 그 정도 선에선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비수성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연식이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겠죠. 그래도 한 3억 이하의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축 아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축 중에서는 사실 5구 타입 중에 살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공시 가격 자체가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일일이 문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거고, 그나마 이제 5구 타입보다 좀 작은 평형을 갖추고 있는 신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곳이 이제 달푸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17평짜리가 있거든요. 방 2개, 화장실 1개. 사실상 이제 소형 아파트인 거죠. 요런 게 이제 전용으로는 3구 타입인데 공시 가격이 2억 이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의 신축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극히 적은 평형을 노려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수성거라고 했을 때 또 떠올릴 만한 것이 뭐 청라운동역, 남산동이라든지 죽전역의 감삼동이라든지 뭐 두류역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떠올릴 건데, 일단 청라운동역이 그래도 뭐 다양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신축들은 당연히 뭐 안 될 거고, 이 2015년식의 대신 센트럴 자이의 5구 타입을 또 봤었을 때 2억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보다 이제 연식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고, 90년대식 뭐 보성 황실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84 타입이 이제 3억 정도 언저리에 붙어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2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비수성구 핵심지의 90년대 아파트들은 84 타입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연식이 뭐 한 2010년대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5구 타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들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중심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당연히 조금씩 더 멀어지면 우리가 괜찮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끝자락인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84 타입 2억 이하가 가능하다 정도로 기준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곳들이에요. 뭐 일단 재개발은 조금 내버려두고,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곳들이 또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노릴 만한 곳이 있을까, 뭐 이걸 한번 떠올려 보면, 뭐 일단은 수성구는 지금 뭐 크게 바라볼 건 당연히 없겠죠.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중증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뭐 이런 광장타운 같은 경우에도 작은 평형대가 있습니다. 22평의 54 타입 뭐 이런 것들은 역시나 충분히 이 공시가격 2억 이하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신축 바람들이 많이 불고 나서 사람들이 뭐 구축을 많이 살 거냐 이런 걸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노려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토지이음에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일반 매매로 우리가 노릴 만한 물건은 거의 없죠.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물건들은 미래 가치가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입지가 좋다거나 뭐 좋은 신축 아파트라거나 이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재 가치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경매랑 잘 녹여낸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중요하겠죠. 감정가 3억대 초반 정도까지는 설정을 하고 물건 검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뭐 한 2억대에 있는 물건들은 당연히 공시가격 2억 이하일 거고, 그리고 이제 3억 초반까지도 충분히 괜찮을 것들이라서, 만약에 입지 가치가 좀 괜찮고
충분히 우리가 싸게도 접근할 수 있다면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거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공시가격 2억 이하인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최소한 광역시급들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는 조금 적은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좋은 뭐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좀 노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이냐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뭐냐면 결국 그걸 샀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충분한 값어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입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했었을 때 이런 공시가격 2억 이하라는 표현이 또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고민해 볼 것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겠고요. 자, 뭐 지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이런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양극화가 참 심해졌다. 초양극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이 극명하게 나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리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요 2억 이하 완화 같은 것도 원래는 하반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푼 거 보면은 뭔가 어쨌든 포퓰리즘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우리는 또 우리만의 고민들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맞춰서 영상들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